안녕하세요. 테마가 있는 카페입니다. 이 방송은 청원시 진해구에서 진행하는 마을 방송 라디오고요. 저는 진행자 유미령입니다. 벌써 오늘이 12번째 방송인데요. 그러고 보니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네요. 그런데도 스튜디오에 올 때마다 긴장되고 또 마이크 앞에 앉았을 때는 떨리는 건 처음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마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설렘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방송은 각 해마다 다른 테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투자와 투자 기술의 허와 실, 그 세 번째 방송으로 투자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방송을 참 재밌게 준비할 수 있었는데요. 투자자 개개인의 성향이나 선호에 따라서 투자 행태라든지 결과의 해석들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게 무척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건 불합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비난받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저는 지금 투자와 투자 기술의 허와 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답은? 그렇습니다. 바로 투자입니다. 이렇게 극과 극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게 투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막상 투자 행태를 보면 이와는 반대로 전혀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 이상한 결정을 하는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념입니다. 자신의 판단을 지나치게 확신할 때가 있죠. 이런 경우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배척하는 경우인데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정보의 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나아가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정보를 연결시키고 마치 그것을 정설처럼 신뢰할 때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신뢰하는 회사에 대해서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그건 헛소문이야. 그럴 리가 있나? 그건 라이벌의 음모일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타당한 근거라든지 전문가의 견해조차 무시하는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되겠죠. 심지어는 날씨와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그 회사 주식이 내려갔어. 회사와 날씨와는 상관이 없는데 억지로 관련시키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이건 착각상관이고요. 거기에다가 비가 올 때마다 그렇다고 거의 확신하기까지 할 때 이것은 허위 진단성 편향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전 생각입니다. 세상에 손해보는 것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데 투자에서는 손해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케이스를 꽤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행동으로 옮겨서가 아니라 행동을 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들어간 돈이 얼만데 하면서 매몰 비용을 생각한다든지 그래도 언젠가는 올 거야. 이것은 도박사의 오류입니다. 내가 가진 주식은 가소평가되어 있어. 소유 효과 등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는 생각으로 무조건 기다리다 보면 우량 주식이라 하더라도 결과가 항상 좋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땐 매몰 비용은 매몰차게 무시하라
격언을 새겨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도 언젠가는 이라는 미련이 남아 있겠죠. 이때는 우리는 도박사가 아니라 투자자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손실 회피 성향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바로 전에 이야기한 매몰 비용 오류 등도 바로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투자를 하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반대로 손실을 입을 때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의 기쁨보다 손실의 아픔을 2배쯤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A 회사 주식과 B 회사 주식을 같은 가격에 샀다고 가정합시다. 편하게 50만 원 정도로 가정할게요. 그런데 얼마 후에 A는 20%가 상승했고 그래서 60만 원이 되었습니다. B는 20%가 하락해서 40만 원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면 어느 주식을 매도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락한 주식이 아닌 상승한 주식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하락한 주식을 팔면 손해가 정말로 실현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현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승한 주식은 전망이 좋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편이 더 유리합니다. 반대로 하락한 주식은 앞으로도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그 주식이 본전이 되거나 조금만 올랐을 때는 서둘러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분 효과죠. 사실 우리들 대부분의 행동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투자로 성공하기 쉽지 않은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판단인데요. 모든 투자는 판단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과정이 쉽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되는데요. 이것을 인지부조화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이를 일치시키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해결 방법은 생각을 바꾸거나 아예 정보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잡기보다는 그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방법을 많이 선택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는 곤란한 상황에 닥쳤을 때 그냥 감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는 경우인데요.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순간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휴리스틱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A 회사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안전해. 유명 계열사니까 뗄 리가 없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투자하려는 회사 자체를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유명 계열사니 괜찮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어 보이나요? 거기다가 계속해서 여러 매체에서 그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을 보도할 때는 아예 그 회사 관련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지부조화를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말장난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프레이밍 효과라고 있는데요.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사실 알면서도 번번이 당하기도 하죠. 이런 거죠. 만약에 500명이 있다고 하면요. 첫 번째는 이 상품은 500명 중에 200명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품에서는요. 500명 중에 40%가 선택했고 60%는 구매를 미뤘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첫 번째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어느 사안을 선택하더라도 결과는 같은데도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뉴로 마케팅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들의 무의식을 자극하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홈쇼핑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 아시죠? 지금 사야 한다? 지금 사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그리고 투자할 때는 이것은 저평가되었을 때 사야 된다? 지금이 물타기 할 때다 등등 세일 수가 없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것보다 더 악랄한 작전에 말려들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맞춤형 광고, 전략적 접근 등인데요. 개개인의 성향과 선호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들 거의 매일 만나고 있죠. SNS, 유튜브 등등 정말 많은 매체에서 우리들을 낚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동형인 고객에게는 지금 바로 행동하게끔 하고 그래서 지금이라는 메시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팔랑귀형에게는 누구누구도 이렇게 했다 등의 유명인사를 좀 이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신중형에게는 놀랍게도 이것은 당신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는 환상을 갖게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험적인 타입에게는 기회를 강조합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심리와 전략을 살펴보았는데요.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앞으로 정신을 좀 차려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역시 투자는 쉽지 않다는 다소 절망적인 생각도 들던데요.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개미들도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시장을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필연적으로 패자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극단적으로 자본주의의 핵심은 빚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빚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보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이 안정이 투자에서만큼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한편 잔인하기도 합니다. 내가 투자에 성공해서 빚을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하게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적당한 거리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투자 계좌를 너무 자주 들여다보지 말아입니다. 혹자는 그냥 던져놓고 10년 뒤에나 꺼내라고 좀 너무한 말도 하시던데요. 아마도 너무 빈번한 거래와 단기 예측을 경계하라는 뜻이 될 것 같네요. 두 번째는 돈에는 비율이 없다입니다. 한 사례를 보면 여기 명품백 5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2만 원 올랐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많이 오른 것 같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 10만 원짜리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격이 2만 원 올랐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사람들마다 다르게 행동하겠지만 대부분 명품백은 그냥 구매하고 옷은 구매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똑같은 2만 원 차이인데도 말이죠. 전문가들은 이 점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던데요. 투자에 있어서는 통제가 가능하지 않은 요소들이 많아서 비율이 적다고 해서 손해 금액 자체가 하찮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건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죠. 위험 관리란 기업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관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전략을 잘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직감만 믿고 어느 한 곳에 몰빵 투자를 하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본주의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답니다. 누구는 이 가만히 있는 것이야말로 최악이라고 하더라고요. 비록 실패한 투자일지라도 경험이라도 남는데 이건 앉아서 자산을 갉아먹는 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겁나죠. 나서자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시장에 눈이 있는지 내가 투자한 곳마다 시원찮고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만 좀 게을러지는 건 괜찮다. 그냥 포트폴리오 조정해서
1년마다 다시 한번 보고 그런 다음 신경 끄라고. 사실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주주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동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주가가 실제보다 저평가되었다고 판단될 때 주주들이 일정 부분을 사들인 후에 지배구조 개선, 배당 확대, 경영진 교체 등을 요구하는 보다 적극적인 주장을 하는 행동입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태까지는 주주의 권리 등이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서 배당에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들의 압력으로 기업에서도 배당을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늘린다던가 경영을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세 차익이나 배당만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전반적인 경영의 투명성과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죠. 제가 의사 결정이 어려울 때 조금은 안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투자와 투자 기술의 허화실 세 번째 편 심리였습니다. 어떠셨나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사람들 마음이 제각각이듯이 투자자들의 행동이나 의사결정 방식도 제각각이죠. 사실 미안한 생각도 드는 게 조금 전에는 투자를 마치 게임이나 전쟁같이 묘사했네요.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너무나 삭막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투자는 원래 불합리한 것이고 그렇지만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불리함도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전략과 지혜가 더 절실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테마가 있는 카페 지킴이 유미령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방송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